네, 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두 분의 지점장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의 연동성에 대해서 먼저 인성익 지점장께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환율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자그마치 얼마 정도가 지금 올랐냐 하면은, 5월 말 연중 최고치 1180원, 달러 대비해서 1185원에서 어제 최저치라 그러죠. 1104원까지 빠졌죠. 거의 몇 개월 사이에 7%가 평가 절상이 됐습니다. 원화가. 원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평가 절상되는 쪽에서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 원화가 평가 절하될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유입이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빠르죠. 왜냐하면 환차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받는 이익보다도 환차익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거꾸로 원화가 평가 절상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늘 수 없게 되겠죠. 되레 빠져나가는 경우는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 외국인들이 평가 절상에서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6월 이후에 현재 한 8조 원의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계로는 15조까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다만 10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매도가 한 3,400억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 관계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매도를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상황은 지난 8월 달 이후에 장이 상당히 많이 7월 말부터 장이 많이 올랐죠. 그때 바닥치고 9월 중순경에 2008포인트인가요? 자그마치 250포인트 17%가 올랐거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장은 세 가지가 없다 그러죠. 하나는 주도 세력이 없고, 주도주가 없고, 모멘텀이 없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현재로서는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모멘텀이 형성됐을 때 나머지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고, 유럽은 아무래도 계속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걸릴 것 같고, 다만 중국이 어떤 3분기 바닥을 기점으로 4분기부터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GDP 성장률이 7.4% 예상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모멘텀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 도중에 또 코스닥이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또 강보합권까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앞서 널뛰기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롤러코스터 장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워낙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물론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도를 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강세로 인해서 또 워낙 강세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그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인성익 지점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좀 종목이나 업종을 고민하기 전에 이 환율 하락이 시장에 득이 되느냐 아니면 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율 하락은 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수출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세 상승기하고 환율 하락은 항상 그 맥을 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걸 잠깐 참조를 했는데 그 환율 하락 차트를 이렇게 참 잘 표시를 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2002년도부터 그 2007년도까지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기에 꾸준하게 환율을 하락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환율은 급등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환율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는 결국은 한 국가의 어떤 체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연 환율 하락기 때에 그러면 종목이나 섹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대신증권 오늘 아침 자료가 좋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중심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코스피의 상승률입니다. 대세 상승기에서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보게 되면 그 환율 하락기에 주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이제 좌측에 있는 업종이겠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의 어떤 주도 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편에 있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왼편에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 철강이라든가 의약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그 내수주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건설, 보험, 증권 이런 그 대중주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 전기전자와 같은 IT 수출 대표적인 섹터들은 오르긴 올랐는데, 물론 상당히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환율 하락이 그 우리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흐름을 꺾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이고요.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내수, 철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 하락이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수주라든가 뭐 섬유주, 그다음에 음식료, 철강과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먼저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원환율의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급과 업종별로 다각도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종목씩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인성희 지점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예, 뭐 장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종목은 코스피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좀 골랐고요. 코스닥 종목에서는 실적주 위주로 골랐습니다. LG 패션하고 삼진 L&D입니다. 네, 그럼 심상훈 지점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인석희 지점장님 뭐 통화한 것도 없고 연락한 것도 없는데 저도 LG 패션을 오늘 첫 번째 그 코스피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네. 이거는 제가 도입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 회를 같이 합니다. 실적 좋은 내수 우량주 그런 컨셉에서 LG 패션을 코스피 종목의 어떤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G 패션 지금 차트를 잠깐 보니까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만큼 또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같이 가지고 오셨다는 점은 그만큼 또 우리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인성희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둘이 같이 출세고 오늘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은 이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실적이 아주 최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소비 침체, 할인 판매 확대 영향인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나빴고 주가도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는 보통 그 의류의 겨울철 성수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국 진출도 하나의 호재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 매출은 소폭 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크게 좀 하락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PER이 한 8.3배입니다. 이 회사가 평균적인 PER이 한 11.5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셔도
보더라도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진 영향을 보고 있는데, 길게 보더라도 상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상당히 좀 많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일단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측면, 그 다음에, 고점을 연결한 선에서 일단 탈피하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에 상당히 좋게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들은 4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 측면이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데 어제 그제 외국인들이 그치고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더라도 일단 매물벽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목표가를 한 4만 원까지 그렇다면 4만 원 가격이 되면은 4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한 부분인데 이때까지는 큰 매물 없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매물벽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현 상황이 진행된다면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네, BR이 8.3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1.5배는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가 33,000원,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심상훈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하객맹카에서도 옷을 많이 사시겠지만, 의류업종은 가장 중요한 게 재고자산입니다. 네. 신상품이 제대로 정상가대로 판매가 됐을 때에는 사실 의류업종도 반도체 업종 못지않게 굉장한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의료업종도 신상품이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있지만 않다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LG 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상품 넘어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제가 LG 패션을 가지고 나온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흐름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그 점 하나 하고요. LG 패션 재고 자산 동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잠깐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LG 패션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인데 지금 재고 자산 동향 흐름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피크를 쳤고요. 그 부분 재고 자산이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 실적이 물론 3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관점에서 LG 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환율 하락으로 내수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재고 흐름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LG 패션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유망주들 알아볼 텐데 인성희 지점장님은 삼진 L&D 준비를 하셨죠? 삼진 L&D입니다. 백라이트 유닛하고 LED 전문 업체인데요. 이게 스마트 그리드 테마인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회사들이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인데 테마라 그러지만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이라고 안철수 테마주로도 분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름철 전기 수요에 따라서 블랙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3%나 올랐지요. 매출은 18%에 올랐고요. 근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실적은 염려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까지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132만 개 조명을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10월 1일부터인가요? 100와트 전구를 못 쓰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LED 쪽으로 대체할 건데 아마 그쪽이 시작이 된다면 수요는 상당히 엄청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차트 자체를 보시면은 상당히 바닥권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모습인데 특징적인 것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마다 한 템포씩 올라가는 주가의 어떤 상승 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 요번이 어떤 그 시점에 또 마지막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서 차트 상당히 우량하고 어떤 박스권에서 이번에 돌파한다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진 L&D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심상훈 지점장께서는 네페스 준비를 하셨는데 비메모리 산업 성장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2주 전에 사실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에페스가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뭐 자회사 이슈하고 일회성 손실 이 부분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설비 투자 비용 동향만 본다 하더라도 메모리, 비메모리 비중이 이제 비메모리가 훨씬 더 메모리 쪽보다 앞서가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차트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비용 현황인데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메모리 쪽이었는데 지금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비메모리 쪽이 증가하면서 비메모리의 설비 투자가 크게 급증하고 2012년도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비메모리가 메모리 쪽을 더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 자체가. 비메모리의 핵심은 그 스마트폰에 있고요. 스마트폰의 또 핵심은 AP 칩입니다. AP라 하면 그 일반 데스크탑으로 치자면 CPU에 해당되는 그런 칩인데요. AP 칩의 그 패키징 산업의 유일한 그 핵심 기술을 할 수 있는 그 웨이퍼 단계에서 패키징하는 기술. 이 기술은 넷페스하고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비메모리 쪽 섹터의 캐파가 커지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넷페스를 말씀드렸고요.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가가 최근에 그 자회사 이슈하고 그 일회성 비용 손실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린 상태인데 지금 현재 15,000원 부근입니다. 15,000원 부근이 과거에 2011년도 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8월 달에 가장 저점 부근하고야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서 의미 있는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넷페스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내 유망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그리고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희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